이번 주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, 어떤 섹터가 가장 핫했을까요? 사실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죠. 다들 아시다시피 AI, 엔비디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는데요. 과연 그 내용 또 오늘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김장열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.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제가 엔비디아, AI 아니면 거의 요즘 시장에 할 얘기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라서 앞에서 오프닝을 그렇게 얘기를 드려봤는데, 근데 또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를 가져오셨네요. 네네. 네. 그 엔비디아의 뒤를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하, 삼성이 예. 편하시죠? 하이닉스보다는. 그렇죠. 근데 둔하게 올라갈 때는 짜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갑갑한 면이 있어서 예. 2등을 찾게 되면은 하이닉스를 찾잖아요. 실제 어느 구간에서는 2등이 더 탄력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듯이 주식을 바라보시는 성향에 따라서 같은 섹터로도 좀 달리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요즘에 엔비디아가 오늘도 올랐죠. 그래서 400불 다시 회복했는데 그 절대적인 부담감을 받는다면은 상대적으로 덜 간 AMD도 보실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AMD를 한번 오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AMD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네, 친숙하게 아시죠? 알고 계시겠지만, 네, 그렇죠.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간단히 AMD는 인텔하고 경쟁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엔비디아하고도 경쟁하는 회사입니다. 인텔은 CPU의 대명사이죠. 인텔이 CPU에서 1등 한 80% 정도 하면은 그 나머지를 AMD가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, 엔비디아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CPU보다는 조금 더 병렬 처리에 이제 편한, 그래서 AI 시대에 더 각광을 받는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한 80% 가까이 되면 나머지가 AMD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둘 다 2인자인 거죠. 웃긴 게 아니고 젠슨 황 그 엔비디아 그분도 원래 스타트 엔지니어 스타트한 것이 AMD예요. 네, AMD 출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오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실적에서도 CPU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. 좋습니다. 컴퓨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친숙한 회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AMD, 엔비디아와 이 GPU 업계에서 사실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아쉬운 그런 성적이 나왔었는데,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따라잡으면서 GPU 네네. 쪽에서 AMD 것도 괜찮다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,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GPU 쪽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니까 결국에는 AI를 만나서 지금 또 두 번째 후발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. AMD만 또 따지고 봤을 때 확인해 봐야 될 이슈가 있다고 들었어요. 어떤 내용입니까? 일단 그 AMD의 그 포텐셜을 볼 때는 한 세 가지의 그 최근의 이슈들을 봐야 되는데요. 준비한 거는 작년에 인텔이 DDR5 같은 거 관련되는 CPU라든지 늦게 출하돼서 반도체 DRAM 시장에 별로 좋은 도움이 안 되는데, 그쵸. AMD가 먼저 출하했죠. AMD가 작년에 DDR5 지원하는 서버용 CPU 제노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했다는 점. 이런 점도 중요 포인트고, 그 다음에 우리 AMD 자체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FPGA 전문 업체인 자이링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, 이거는 좀 설명이 좀 오늘은 어렵겠습니다만, 하여튼 FPGA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라 해가지고 그 필드에서 조작하면서 바꾸는 건데요. 응용처에 맞게끔. 거기에 전문가가 자이링스 인수를 했어요. 많이 투자해가지고. 이렇게 되면 고성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또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고, 우리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 고성능 메모리라고 해갖고 HBM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. 1, 2, 3.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갔죠. 근데 삼성전자는 AMD랑 관련돼 있습니다. AMD의 그 AI 같은 그런 거에 매칭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AMD가 좀 잘 나가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이고요. 회사는 매우 안정돼 있습니다. 게임, 데이터 센터, 인베디드가 매출이 30, 25, 20 정도라서 매우 안정적이고, 물론 게임은 요즘에 안 좋죠.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. 하지만 인베디드가 이게 FPGA가 포함되어 있거든요. 이건 성장을 상당히 잘 하고 있고, 데이터 센터도 역성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에서 먼저 나왔다, 그다음에 인수도 했다, 삼성하고 관련된다,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AI와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느냐잖아요. 그렇죠. 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이라고 합니다만 AMD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이슈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다가오더라고요. 맞습니다. 예, 그때 어텐션 됐었죠.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해가지고 투자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칩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한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. 봤을 때. 근데 그런 거를 좀 타개하는 정도도 있고 뭐 원래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.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MD가 같이 해가지고 공동으로 AI 전용 칩 이름이 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지만 아테나라는 것을 같이 생산 협력해서 하기로 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났었죠. 예, 이것도 예.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향후 성과가 주목되고 그렇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을 아주 싸진 않아요. 지금 밸류에이션은 PER이 올해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, 30배 초반이니까 30배 정도 되니까 그렇군요. 물론 그 엔비디아의 뭐 한 5, 60배보다는 싸지만 예. 절대적으로 봤을 때 30배 초반이라는 게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전용 칩, 삼성전자의 관계, 그다음에 M&A 했던 거 안정적인 스트럭처 이런 거 본다면은 괜찮다 볼 수 있겠고요. 또 차세대 그래서 그 관련되는 그 차세대 그 인스팅크트 이거 어려운데 하여튼 인스팅크트 MI300 APU라는 새로운 신제품을 하반기에 출시하고 있는데 모멘텀은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칩이 아니고 칩 위에 칩을 쌓는 적층이라고 하는데요. 이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3나노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하고 4나노 쓰는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. 뭐 5나노, 7나노, 9나노를 이렇게 위아래로 적층해갖고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공정 노드를 달리한 두 개의 칩을 적층하는 기술이 쉬운 게 아닌데 예. 얘네들이 그거에 좀 AMD가 강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4개의 6나노 칩 위에 9개의 5나노 칩 이렇게 적층을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. 메모리도 무려 128기가바이트니까 이게 아마 그 지금 그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그 H100 그보다도 메모리 용량은 더 크죠. 그래요? 네, 예. 그 저기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거가 아마 H100이 80기가인가 96기가거든요. 메모리도 더 크죠. 그래서 점점 갈수록 메모리가 커지는 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야죠. 반도체 네. 중요한 거고.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그 AMD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칩셋 한 차세대 제품이 올해 하반기에 정확히 이 구체적인 스펙으로 얼마나 생산성이 나오냐가 이 회사의 올해 하반기의 주가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탄력을 보일 수 있었던 건 AI였고요. 그 안에 들어가는 H100이라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칩입니다. 근데 그 칩에 이제 SK하이닉스의 HBM이라는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SK하이닉스의 탄력이 좀 강한 건데 이번에 만약에 AMD가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이 MI300이라는 칩이 과연 뭐 물론 H100을 바로 대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얼마나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AMD와 삼성전자의 AI 섹터에서의 영향력을 이제는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바람을 불러일으킬지가 좀 중요하다.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MD의 연계는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. 그러면 AMD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번에 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 하나, 트리거 하나만 꼽자면 실적이었거든요. 네네. 그 실적 AMD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? 실적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아까 그 인수한 자일링크스가 있는 예. 인베디드 분야가 상당히 매출이 증가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. FPGA라고 말씀하셨죠. FPGA 500억 달러니까 엄청 많이 준 거죠. 그 효과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뭐 게임은 비중이 높습니다만 YOY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뭐 비슷하니까 별 의미가 없고 향후에 중요한 게 이 매출이 그냥 컸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매출 대비했을 때 R&D 비중이 여전히 20% 가까이 돼요. 매출에.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자신감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. 그 질적인 측면에서 R&D 분이 유지된다는 거 매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장 크게 봐야 되고 단기적인 사이클 주식으로서는 재고 이슈가 있는데 재고도 피크아웃 됐어요. 재고도 이렇게 보시면 재고 회전율도 그 전분기 대비보다 툭 떨어졌습니다. 자료 한번 보시면 나오실 텐데 그래서 이제는 worst is over라는 게 인텔만 그런 게 아니고 네. AMD도 이제 worst is over고 그 다음에 AI 장착돼서 부스트 업 이렇게
영어 써서 죄송합니다.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영어 써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, 많아서 뭐. PQ 하면은 P는 가격이고 Q는 퀀티티가 아니고 수량이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어서 습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.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. 그 재고가 이제 고점 치고 내려온 걸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중요하고 네. 그다음에 R&D 계속 쓰고 있고 인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나간 1분기 실적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월스트 이즈 오버라고 하셨는데 뭐 그 정도는 이제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아들으실 겁니다.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얘기였고요. 현재 실적에 대해서는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AI 모멘텀이 들어올 경우에 뭐 엔비디아 같은 밸류에이션을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PER 기준으로 한 30배, 엔비디아가 한 5, 60배, 거의 2배 차이가 나요. 네, 그렇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 엔비디아가 못 갈 때 AMD가 간다는 거는 저런 거 비슷한 엔비디아가 잘 못 갈 때 AMD가 더 잘 간다든지 인디펜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. 삼성전자는 별로 안 가는데 하이닉스 가는 경우에 HBM3라는 게 특별한 게 있었다는 거 나중에 그렇죠, 사람이 예. 동감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AMD가 마켓쉐어를 한다는 신제품이 나오고 엔비디아는 가이던스가 더 올라가진 않고 이럴 때는 엔비디아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춤할 수 있고 AMD가 올라갈 수 있겠죠. 이거는 AMD의 긍정적인 시나리오이고 보통은 같이 가요. 그렇군요. 그 60배라고 30배라는 그 갭이라는 게 좁혀지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AI 붐이 되면은 실적 내년 내후년 걸 미리 땡기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70배, 80배 갈 것이고 AMD가 30배에서 50배 향하로 가는 식으로 동반하면서 약간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될 것 같아요.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맞고 AMD가 마켓쉐어를 뺏는다. 네. 그렇죠? 삼성전자가 AMD를 등에 업고 더 간다. 네.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아웃퍼폼을 하겠죠. 그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칩 MI300이 네, 이제 그렇죠. 그걸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네, 되겠네요. 네,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MI300이라는 칩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나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AMD의 밸류에이션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엔비디아 독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AI를 얼마나 파일을 뺏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네요. 그런데 지금 뭐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또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이 낸드 플래시 얘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나요? 뭐 그냥 두 마디로 할 수 있는데요. 네. 뭐 하이닉스가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. 하이닉스가 주가가 잘 못 갈 때는 여기 마켓쉐어 뺏긴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첫 번째 건데 네. 나쁜 얘기죠.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마켓쉐어가 2% 내려갔든 안 내려갔든 별 중요하지 않은 게 지금 모든 업체가 50%, 70% 적자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내년도 됐을 때 시장이 좀 정상화 됐을 때 마켓쉐어가 내려간다. 이러면 이슈가 커질 것 같고요. 지금은 어차피 적자가 많은 거기 때문에 적자를 더 확대시키는 과정에서의 뭐 출하 경쟁이 낸드에서는 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디램하고 달리 안 좋은 뉴스지만 실질적인 임팩트는 하이닉스한테 올해까지는 큰 임팩트는 없을 것이다. 하지만 내년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마켓쉐어가 내려간 상태에서 계속 있다면은 그때는 다소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뭐 현재 실적에 대한 좀 걱정도 하실 거예요. 아마 반도체 업종이 너무 주가를 빨리 땡겨가는 것이 아니냐. 지금 뭐 실적은 최악이라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또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어 문구가 생각나네요. Worst is over.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본부장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. 자, 그러면 반도체 얘기에서 조금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소비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번 주에 소비주 관련해서 실적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월마트 가져오셨는데요. 네네.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일단 단연 그 유통업계에서 공룡이죠. 예, 그래서 이거 월마트를 사시락을 말씀드리나기보다는 만약에 인플레가 계속 고착화돼서 잘 안 내려오잖아요.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방어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방어주라 그러면은 유통에서 방어주면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거, 그거 중심으로 되는 유통주. 백화점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게 뭐죠? 식료품이죠. 그쵸. 식료품 비중이 많고 저가 모델로 하면서 코스트를 줄인 회사. 이 월마트입니다. 주가가 싼 건 아니에요. 아까 뭐라 그랬죠? AMD가 30배라 했잖아요. 네네. 위에서도 20 몇 배 돼요. 23, 4배 되거든요. 성장주랑 거의 비슷한 위치네. 근데 이제 여기는 배당도 있고 한 번도 며칠 줄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20배 정도는 충분히 가고요. 이제 그 이상 안 빠지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밸류 높아질 것이냐는 측면보다는
만약에 월마트가 계속 잘 주가가 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아까 성장주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이제 기울게 나타질 수 있는 거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월마트 이 종목이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월마트 실적 자체는 호실적이었어요. 네. 비용이 절감됐어요. 그다음에 싼 물건이 잘 팔렸어요. 식료품 비중이 여기는 50%거든요.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타겟 같은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도 비슷비슷하지 않지만 걔네들은 식료품 비중이 20%밖에 안 돼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식료품이 반 넘으니까 괜찮잖아요. 예, 예. 이제 그런 게 있고 비록 미국 회사, 미국 지역의 리테일, 미국의 그 슈퍼마켓 이런 게 한 82%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거든요. 해외가 크진 않죠. 근데 해외가 없지는 않잖아요. 근데 해외에서 성장성은 괜찮아요.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은 그 경제 산업 현장은 그렇지만 소비 자체는 그 중국에서 중국 작습니다. 네. 뭐 매출 비중이 2%밖에 안 되고 멕시코도 네네. 있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 외 지역에서 성장률이 미국보다는 높았고 신용비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물류비라든지 그냥 운송비 기타 등등이 이게 낮아졌고 좋은 거죠.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우리 PB 브랜드라 그러잖아요. 프라이빗 브랜드 남한테 맡기지 않고 신스네들이 하는 거 네. 이런 비중이 높아져갖고 방어를 잘했어요.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인플레에 굉장히 강한 주식이다. 그 인플레가 고착화 내지는 상당히 길게 간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해야 되고 배당도 먹고 싶잖아요. 예. 그러면 먼저 생각하실 게 뭐죠? 월마트를 사시면 돼요. 그렇군요. 예. 그냥 반도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소비주가 나와서 조금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이게 있죠. 로직이 있네요. 그러니까 네, 반도체 상승세가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살짝 쉬어갈 때 과연 어떤 섹터를 봐야 할까라는 측면에서 방어주 그 안에서도 이제 소매 유통업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고,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료품 비중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은 월마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거의 유통업체 중에서 뭐 탑픽으로 보시는 거죠? 그렇죠. 마켓 시어가 미국에서 42% 돼요. 네네. 상당히 높고요. 아까 말한 것처럼 가이던스도 1분기 실적 자체는 벌써 지난주에 됐으니까 예. 가이던스도 더 높였어요.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처럼 뭐 20% 10% 높이는 게 아니고 네네. 뭐 한 자릿수 높였지만 높였거든요. 그래서 배당 주고 마켓쇼 1등에다가 글로벌이 있고 하니까 이런 주식 어때라고 하는데 뭐 실적 발표되고 주가가 오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방어할 수 있는 주식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고물가일수록 저가 식료품이 맥히는 전략. 그러면 월마트.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재고는 많이 소진돼서 재고는 피크아웃 됐고 타겟이나 뭐 오늘도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반등했지만 메이시 같은 이런 예. 거 의류, 가전 이런 거는 상당히 늦게 돌아온단 말이에요. 그런 주식은 뭐 우리 가족분들은 건드리시지 않으시겠으나마는 뭐 그런 주식하고 대별될 수 있는 유통기업에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월마트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엔비디아와 좀 비견이 되는 AMD 과연 엔비디아의 파일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까 첫 번째 관건이었고요.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주들이 쉬어갈 때 볼만한 또 섹터는 뭐가 있을까? 유통업체 안에서도 식료품 비중이 높고 미국 내 비중이 가장 높은 월마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